지방자치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지방자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중요한 이유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공단체를 결성하고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대리인을 통해서 혹은 직접 해결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점들이 참여민주주의의 시작점이 되고 참여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무엇을 위해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적인 목적의 일들을 하는데 재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동원하고 또 배분하고 또 사용하는가 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개념은 중앙재정의 개념과는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과거에 중앙재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재정 상태를 아니면 지방의 공적인 목적 또는 주민들의 수요를 잘 모르는 채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공적인 목적의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중요한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에 관한 사무, 그리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그리고 농림,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 그리고 지역개발과 주민 환경의 개선 아니면 관리 감독과 관련된 그러한 사무들, 그리고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이러한 것과 관련된 사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민방위 및 지역 소방에 관한 그러한 사무들을 지방자치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에는 두 가지 사무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자치사무와 다른 하나는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존립,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자치사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한정되는 토목사업이나 도시계획, 위생과 같은 사업들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단체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치적인 국가사무가 되겠는데요. 조세나 공과금의 징수 아니면 하청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사무들, 그리고 국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그러한 사무들, 그러한 것들을 단체 위임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에는 전염병의 예방 접종과 관련된 사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관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전국적이거나 광역적인 성격을 띈 사무인데요. 국가 및 상급 지방정부에서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호적사무라든지 병적사무 아니면 지적사무, 국민투표사무들이 이러한 사무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에서 마지막으로는 사무 부분과 재정 부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치사무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가장 고유한 사무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장려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단체 위임 사무의 재정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동일하게 아니면 모두의 책임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관 위임 사무가 있는데요. 기관 위임 사무회 같은 경우에는 수임받는 지방정부가 상급정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급정부인 중앙정부에서 모든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정부의 사무 부분과 재정 부담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의 특성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관계에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종속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주체가 지방재정에 대해 간섭하거나 아니면 명령하거나 집행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재정 주체의 복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재정 주체들이 상호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주체의 복수성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재정 구조의 다양성입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력과 재정 수요가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다양성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층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계층성이 있어지고 또 복잡해지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데요. 그러한 계층성 때문에 지방재정은 더더욱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그러한 관계가 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일종의 보조금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정부 지원금 제도에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 중에 하나는 효율성의 증진입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과 지방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거두는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지방정부들이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재정의 여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방정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방재정의 여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가 하나의 재화로고 이러한 재화의 가격을 좀 낮춘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좀 더 낮은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것에서 부정적 간섭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적이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런 뜻의 부정적 간섭주의라고 생각돼요. 이번에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개념은 지방자치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충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의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지방정부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방교부세의 목적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을 균등하게 하고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로 관리 운영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재원 규모의 총액은 법률로 정해지고 배분 방법은 산식에 의해 배분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심사해서 배분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종류 및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는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식에 의해서 교부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지역 현안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재정 중에 부동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에 의해서 교부되는 그러한 재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미는 특별시, 광역시별로 자치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치구들 사이에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교부금의 배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교부금의 경우 보통 교부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별 교부금의 경우 특별 교부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보통세 수입액의 일정액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보조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국가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보조금을 분류해보게 되면 지출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는 단체 위임사무나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그러한 사무들을 위해 교부해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교부금 같은 경우는 기관 위임 사무, 국민투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 교부해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그러한 재원도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 사무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해주는 그러한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출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분류는 하나는 정률보조금, 이것은 일정의 비율로 주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금액을 교부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교부해주는 그러한 예산 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조금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물론 지방정부 그리고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많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보조금에만 의지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을 좀 저해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지방정부가 점점 더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그러한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을 예산위원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